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고고TV의 시청자분들께서는 한가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둥그런 복을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 노무현의 정보맨들이 문재인의 대응을 보고 아주 극도로 흥분해서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 노무현의 강요들이나 또는 노무현 밑에서 충성하던 일부들은 벌써 문재인을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부분이 그 우리가 잘 아는 김병준이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아마 안희정이도 살아 있었다면은 그 문재인의 지금 대립각을 세우면서 다음 대권을 노렸을 것입니다. 안희정이 살아있죠. 안희정이 그 불상사만 안 일으켰다면은. 그리고 노무현을 지지하던 그 진보 농객들, 대표적인 게 진중권, 서민 뭐 이런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도 다 노무현을 이탈을 했어요. 근데 머무르고 있다. 지지할 정당이 없고 문재인 이후 포스트 문재인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변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김종인의 발목 잡기와 딴지 잡기로서 자기들의 일심만 추구하고 있다, 이런 거죠. 사실 문재인이가 노무현의 적자다, 비서실장이다, 이래서 노무현을 후광을 얻고 또는 김대중의 후광을 얻고 전라도에 구애하면서 대통령을 탈취한 것은 맞죠. 그러나 노무현의 지식인들은 유시민 같은 떨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의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이 아직까지 견조한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탐욕스런 일신영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노무현의 전직 고위 정부 당국자들의 문재인의 6시간, 문재인의 10시간을 직격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발표했어요. 저는 이게 충격적입니다. 어떤 그 전직 국가정보원 국정원 차장이란 전옥현이는 문재인 민주당 지지율 대폭락하면서 또 돈을 빨기 시작하던데요. 그런 친구가 바로 우리 보수 우파의 민낯을 표현하는 겁니다. 국정원 차장으로 됐으면은 당시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또 거전했으니까 보수의 가치를 잘 구현한 친구죠. 전옥현이라는 친구는.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나 왜 우리가 지는가, 우리가 힘을 못 받는가를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정원 차장 출신이었으면은 그 정보를 갖고 문재인과 싸워야 되는데, 물론 국가공무원의 기밀 누설 금지가 있죠, 현직에서. 그러나 그런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극적이고 거짓 썸네일을 따라서 돈을 벌고 있다. 이게 보수 우파의 민낯입니다. 그 전옥혜라는 친구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강남갑 당협위원장도 했고, 나중에 강남갑에서 박진희한테 밀리고 그랬지만은, 태영호한테 밀렸지만은, 이런 친구 아직 남아서 유튜브를 하면서, 그죠?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혐오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폭락이 아니라 저는 요번에 그 초미의 관심으로 봤는데 말이죠. 북한의 우리나라 국민의 총살과 화형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문재인 지지율이 최소한 5, 6%는 폭락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아직까지 뭐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까지만 발표한 거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요번 주에 다른 데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거의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국민의 힘이 또 떨어집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문재인의 그 긍정평가가 1.7%뿐이 하락을 안 해요. 그래서 44.7%, 부정평가도 1.4%뿐이 안 올라요. 51.5%. 그죠? 그래서 긍부정평가가 6.8%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쪽의 지지율이 40% 전후가 아주 공고하죠. 그죠? 이게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두 세대에 걸쳐서 문재인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죠. 물론 어느 정도 편집된 여론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블민주당이 34.1%, 국민의당이 28.9%, 더블민주당이 1.1% 떨어지고 놀랍게도 국민의당도 0.4%가 떨어집니다. 양당 간의 차이는 5.2%고 오차범위 밖이다. 이 정도면은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하는 갤럽 여론조사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문재인 지지율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놀랄 정도 충격이에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이 더블민주당에 앞서가야 돼요. 추미애 사건은 국민들한테 교육의 공정한 문제, 그리고 그죠? 병력의 공정성 문제가 분명히 민심의 기제에는 문재인에 대한 반동의 심리가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가서 화형을 당한 것은 개죽음을 당한 것은 이건 분명한 민심 이탈로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좌우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은 견조하다. 오히려 국민의 힘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빠지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지지층, 모든 곳에서 문재인과 더블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으로 안 와요. 또 놀라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TK에서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5.5%나 빠져요. 그리고 보수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한테도 5.1%나 빠져요. 대구 경북 보수층에서 5%가 빠졌다. 이게 뭘 뜻하느냐? 김종인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보수층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보수가 아닌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장 보수, 위장 우파로 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문재인과 또 더블당이나 좌파들이 극우라고 수국골통이라고 매김을 한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전체 보수를 흔드는 꼬리가 되고 있어요. 그냥 흔들어 버려요. 여기서 국민의힘이 바로 지지를 못 받는 거죠. 더블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일반 국민이나 무당층이나 중도층들은 도저히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가 없어. 왜? 이 TK 보수층이 5%나 국민의힘을 빼는 것을 보면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보수의 재건이 힘들다 하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일반 지성적인 시민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천절에 그저 드라이브 스루를 하느냐 아니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느냐 문제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명분은 강해요. 우리도. 그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재인과 좌파나 또는 현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잠시 참아주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은 또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코로나를 불안해하는데 일단은 물러서 주는 게 맞죠. 그리고 힘을 길러서 절치부심을 해서 나중에 응집된 힘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 응집된 힘은 지금 현재 10월 3일날 개천절 또는 10월 9일날 한글날에 광화문에 나가려는 그 세력들은 물러나고 일반 시민과 지성들이 응집된 힘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전직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에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민을 총살한 6시간 또는 문재인이 침묵한 10시간 또는 문재인이 현재까지 입 닫고 있는 57시간, 60시간에 대해서 북의 치밀한 계획에 놀아났다. 저것은 대통령이 아니다 하고 직격을 퍼붓죠. 이 정도면 이 정권은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도저히 무너질 계획이 보이질 않아요. 그게 우리 책임이다 하고 생각하셔야지, 내 탓이요 해야지, 백날 댓글에 들어가서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죽여라 해봐야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국민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전직 노무현의 고위 정보 당국자들, 차장급이죠, 국장급이죠, 그죠? 전욱현이 같은 그런 애 말고 그런 돈벌이 하면서 자기 생활도 넉넉하다고 국정원 차장까지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돈 벌이 위해서 보수 우파를 갖다가 형이하의 길로 몰아치우는 전욱현이 같은 유튜브 방송한 애 말고 전직 고위 관료들,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 노무현 밑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북한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 문재인은 김정은 손바닥에서 놀아난 것이다. 북한은 다각도로 이번 사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것이고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 국민도 못 지킨다는 메시지가 하나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줬다. 나중에 사후 전통문을 보내서 궁지에 몰린 문재인을 갖다가 문재인의 어려움을 완화해주고 이것은 우리 태도에 따라 남한 정세를 바꿀 수 있다는 또 다른 메시지와 압박을 문재인한테 준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감업하면서 절대 존엄이여 감사합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했다. 친서를 받고 주고받는 환라인이 있었는데 왜 안보라인은 가동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구할 수 있는 라인은 가동하지 않았느냐. 문재인은 북측이 응답을 하든 안 하든 청와대 국정원 판문점 연락사무소 군라인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생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 현재 문재인을 지지하는 정부 관료들과 좌파들은 문재인만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나 하고 노무현 때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문재인이가 무계획적으로 대응한 게 여실히 나타나고 실종되면 한 라인이 가동되든 안 되든 북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구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당연함에도 하지를 않았고 그래야지 그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에게 일종의 면피가 되고 남북 대화를 여는 계기도 되는 게 아닌가. 즉 국민을 인신공격하면서 남북평화쇼의 전화위복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던 문재인은 나쁜 놈이다. 친서만으로 사건 이전에 6.21 사건 이전에 한라인이 살아있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구출작전을 시행하지 않았다. 6월 21일 새벽에 22일 새벽에 보고가 돼서 그죠? 그 다음에 서면 보고가 일어난 건 10시간이고 도대체 새벽에 청와대에서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까지 열었는데 대통령은 잠만 자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있었는가? 잠을 자고 있었다면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보고했어야 했는데 이 안보실과 문재인은 자기만 보호하고 대통령만 보호하려고 했고 국민은 보이지 않았고 국민은 보호를 안 했다. 그리고 군은 불확실한 정보로 울복이라고 단정을 짓고 국민들한테 염장을 지르고 또 합참이 엉뚱한 정보를 갖다가 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해군과 해경은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해군 초계기 고속정이 즉시 투입해서 두 세대만 주변에 투입했으면 확인 가능했을 것인데 하지를 않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의 책임 추궁과 군수 내부의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게 말이죠. 이런 것이 말입니다. 문재인의 자작극일 수가 있다. 이거죠. 잘 됐어. 이 시기에 전국 돌파를 해야 되겠어. 그죠? 우리나라 국민이 주공을 이용해서 전국 돌파를 해야 되며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죠. 얘는 지금 뜬금없이 말이죠. 남북평화교류법, 관광법 또는 종전선언을 밀어붙여요. 반성과 사과는 없습니다. 더블 미친당이나 문재인은 반성과 사과도 없이 혹이다. 이것을 갖다가 보수 진영이 우리를 비판하는 보수 진영에 뒤집어 씌울 혹이며 또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하고 북한한테 부죽기 위한 혹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은 없어져야 됩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보, 보수는 어느 정체성을 가진 진보, 보수는 누구라도 국민의 생명을 우선합니다. 모두 추석 때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